기업의 돈벌이를 도와주는 홍보기사, 부질없는 대박의 희망을 부추기는 기사, 재테크란 이름으로 돈에 열광하게 하는 기사. 우리는 사람보다 돈이 우선인 경제기사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매주 금요일 여러분을 만나게 될 선대인의 대인경제는 사람의 입장에서 경제 정책과 현상을 바라봅니다. 선대인 경제연구소의 선대인 소장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십니다. 자, 선대인 소장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선대인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8.28 대책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나눠보죠. 예. 대책 나온 지 한 일주일 정도 지났습니다만. 네. 그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어떻습니까? 네. 정부가 이제 전월세 대책이라고 내놨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전월세 대책이 아닌 게 이제 이미 드러났죠. 발표문부터가 이제 집값 떠받치기 대책이라는 걸 노골적으로 드러냈었는데요. 그 8.28 대책의 첫 번째 꼭지가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전환한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용도 지금 많이 언론 보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만 빚내서 이제 집 사게 해준다 그런 대책들이 많았고요. 네, 기왕에 전세를 낼 거면 돈 좀 더 보태서 집 사라 이런 의미죠. 집값이 올라서 서러운데 전세가까지 이렇게 또 올랐고 그래서 안 그래도 사람들 삶이 팍팍한데 네. 또 빚내서 집 사라고 그러니 참 이걸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인지 처음부터 의심스러웠습니다, 되게. 네. 자, 그 내용 중에 보면은 그 1%대 저리로 네. 대출을 해주는 대신에 수익은 공유하도록 한다. 네.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쪽과 돈을 빌리는 시민이 그 집값이 오르면 그 수익을 나눠 갖는 예. 이런 이른바 그 공유형 모기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좀 높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정부가 내놓은 게 지금 설명하셨듯이 이제 그 수익 공유형 모기지가 네. 있었고요. 또 하나는 손익 공유형 모기지라고 그래서 네. 이거는 수익뿐만 아니라 손해가 날 때 손익까지도 이제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된 모기지 상품도 같이 상품이죠, 사실상. 네. 그래서 그걸 같이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1%대 저금리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또 어찌 보면 굉장히 기상천외한 대책까지 내놓은 셈인데 그러다 보니 이제 전세 사시던 분이 이거 이 정도 금리면 부담 없지 않나. 네. 그걸로 진짜 대출받아 집 살까.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원래 집을 사시려던 분이라면 워낙 저금리니까 상대적으로 은행이 이제 다른 4% 가까운 그런 이렇게 주택 대출 금리를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이 모기지 금리를 이렇게 이용해서 이렇게 사는 게 좋을 텐데요. 그 집을 살 계획이 없었던 분이 네. 이거 무리하게 빚내서 집 살 생각은 저는 안 하시면 좋겠다. 아무리 네. 저금리라도 빚은 빚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특히 이 손익 공유형 같은 경우에는 손해 보았을 경우에도 손해를 빌려주는 쪽도 같이 부담을 한다는 네. 조건으로 네. 70%까지 빌려주겠다 그러더군요. 예, 그건요. 수익 공유형은 70%까지고요. 네. 손익 공유형은 40%까지 이제 지금은 주택 주택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국민주택기금에서 네. 이 돈을 빌려주게 돼 있는데요. 네. 국민주택기금이 40%까지 이제 손실 또는 이익을 이제 공유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실이 날 경우는 그러니까 수익 공유형에 비해서 네. 손익을 같이 이제 공유하는 경우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이제 공유하는 비중이 좀 낮아지는데요. 사실 그만큼 손실이 날 가능성에 대해서 정부 스스로도 좀 이렇게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모기지 제도 어찌 됐든 간에 평가가 네. 어찌 됐든 간에 그 시민들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네. 그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있겠는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론에서 이것 때문에 시장의 기대 심리가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언론에서 그렇게 부추기고 또 그렇게 보도를 하니 일반인들은 대단한 효과가 있는 것 같다라는 착각을 좀 할 수 있고요. 네.
또 워낙 이제 1%대 금리라는 것이 뭐 굉장히 쇼킹한 금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저 정도 금리면은 뭐 시장이 반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몰기지 대출의 그 규모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서 3천억 원을 이제 풀겠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3천억이라는 돈이 생각해 보시면 주택 거래할 때 평균 1억씩 빌린다고 치면 겨우 3천억 정도 거래되는 양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 수도권 같은 경우에 그 지금 1년 거래량이 한 6만 호, 7만 호 이 정도 되거든요. 거래량이 굉장히 위축됐는데도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한 5% 정도 거래되는 수준이거든요. 네. 또 한편으로는 4.1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나서 이제 뭐 부동산 시장 들썩인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랬는데 2개월 천하에 그치지 않았습니까, 사실. 네. 근데 그때 그 잠깐 들썩인다라고 할 때도 결국은 주택담보대출이 한 6조 원 가까이 늘었고 가계부채 전체로는 한 17조 원 정도 늘어서 겨우 그 정도 들썩이라도 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 대출 상품 이게 겨우 3천억 시장에 풀려서 얼마나 부동산 시장을 움직일 수 있을까? 네.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고요. 네. 다만 이제 그 몰기지 상품을 이용해서 집을 주로 살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한 2억 원, 3억 원대 네. 아주 이제 소형 위주의 그런 주택이 될 텐데요. 그 시장에는 일정하게 조금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근데 그것도 굉장히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되고요.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힘이 크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 취득세 부분은 어떻습니까? 취득세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번에 한 대략 구간별로 조금 다릅니다만 대략 1%씩 인하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취득세는 사실은 인하해봐야 효과가 저는 뭐 전혀 없을 거로 보고요. 왜냐하면 취득세를 감면하기 전에, 그러니까 영구 인하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그 간간히 감면 제도를 실시를 했었는데요. 그때도 거래가 느는 효과가 전혀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취득세 인하를 이제 감면이 될 때 뭐 이 거래가 쏠리는 현상, 그 다음에 그게 끝나고 나면 거래 절벽이 이제 시작되는 현상, 이런 것들을 평균 내보니까 실제로 평소에 이렇게 그냥 거래가 일어나던 것하고 이제 거의 차이가 없었거든요. 네. 그 말은 취득세 감면에 따른 이제 이 거래 활성화 효과가 거의 없었다라는 것인데, 네. 그나마 이게 이제 그 감면 효과가 일시적으로 몰린 현상이라도 만들어냈던 것은 그 기간 안에, 쉽게 말해서 박연세일 기간 안에 그래도 이제 사겠다, 이왕 살 거면. 네. 그런 심리로 해서 이렇게 조금 몰렸던 건데, 영구 인하를 해버리면 어차피 다 인하되어 있는 것이니까 서둘러서 이제 집을 살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요, 박연세일 할 때 뭐 30%, 40% 이렇게 뭐 깎아준다 그러면 안 사던 물건이라도 사지만, 취득세 1%를 깎아준다라는 것은 집값 플러스 이제 뭐 거래 비용, 취득세를 포함한 각종 거래 비용을 다 합쳤을 때 전체 100이라고 하면 겨우 1%를 깎아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1% 깎아준다고 안 살 물건을 갑자기 살 사람들이 생겨나지는 않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래 활성화 효과도 없으면서 지방 세수의 이제 그 가장 큰 축인 취득세를 이렇게 줄게 만들어서 지방 세수만 축나게 한다. 그리고 지금 뭐 무상보육도 사실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무상보육 재원이 이렇게 부족해지니까 중앙정부가 더 도와줘야 된다 그러는데 중앙정부는 예산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보육 예산 사실 취득세 안 깎으면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 그 정도나 지방세수에 영향을 그렇죠. 줍니까? 취득세가 지금 그 전체 지방세수의 한 27%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네. 여기서 부동산과 관련된 취득세만 해도 한 13조 원 정도 거칩니다. 매년. 네. 그러니까 이게 1%를 깎아줬을 때 제가 볼 때 최소한 2조, 3조 원 정도는 덜 거치게 되거든요. 네. 그 정도면 사실 우리 지자체에서 무상보육 충분히 할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활성화 효과도 사실 전혀 없는데 그거 부동산 업자들한테 이제 선심 쓴다고 세금을 1%씩 깎아주고 그것 때문에 세수가 모자라니까 또 무상보육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짓입니까, 이게. 그 전세가 상승세는 좀 잡힌 거예요? 뭐,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828 대책이 나오고 나서 전세가를 이렇게 잡는 데는 전혀 약효가 없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죠. 네. 저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요. 이게 원래부터 전세 시장을 안정시킬 대책이 아니었거든요. 의도 자체가. 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집값 띄우기 대책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효과는 약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세가를 안정시키지는 못했는데, 집값을 띄우기로 작정했으니까 집값이 약간 더 쓰기는 듯한 느낌? 네. 뭐, 그래서 이제 언론 보도에서 보면 뭐,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뭐, 들썩, 꿈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언론 보도 보고 있으면 참 재밌습니다. 어떤 점이 그렇습니까? 아니, 뭐 맨날 이렇게 나오고 나면, 뭐, 들썩, 꿈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부동산이 벌레도 아니고, 표현이 늘 들썩, 꿈틀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패턴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뭐 지금 오늘 이 방송 들으신 청취자분들께서도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텐데 맨날 정부 대책이 나오고 나면 표현이 늘 똑같습니다. 조금 지난 다음에 들썩, 훈기, 훈풍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다가 좀 지나면 뭐 갑자기 정부가 대책을 덜 내놨다. 네. 그래서 정부를 또 덜 볶습니다. 네. 그래서 또는 뭐 정치권에서 뭐 법안 통과를 안 해줘서 비협조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부동산 시장이 다시 가라앉고 있다. 이렇게 다 남탓하거든요. 나올 때는 훈풍 들썩 이랬다가. 네. 그러니까 이번에 똑같은 패턴으로 저는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제발 좀 이런 언론의 선동 보도에 속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조금 있다가 얼마 안 있다가 언론에서 이제 정부를 들들 볶는 기사가 나오겠군요. 또 나오겠죠. 뭐 일부는 야당을 탓할 테고요. 뭐 네. 정부 여당이 협조 안 해준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테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 정부 뭐 법안 이렇게 지금 이건 이제 정부가 대책을 내놨지만 네. 최종적으로는 어쨌거나 뭐 각 이제 국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관련 법안들을 사실은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개정이 이제 제때 안 이루어진다. 그리고 뭐 그걸 핑계로 해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으면 법안 통과를 안 시켜줘서 그렇다. 또 정치권이 뭐 할 일을 안 해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들들 뭐 볶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828 대책 아직 법 제안은 안 된 거죠? 예, 일단 정부 차원에서 나온 거고요. 물론 뭐 시행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겠지만, 네. 요번에 나온 것들은 대부분 뭐 이 법령을 법안을 이렇게 통과시켜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정기국회에서 일단 뭐 확정은 아직 안 된 상태죠, 많은 부분이. 네. 그나저나 지금 이른바 시민들에게 집을 사도록 유혹하는 요인 중 네. 하나가 네. 집값이 이제 바닥이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신체에 비유하자면요. 지금 머리 꼭대기에서 어깨 정도까지 내려온 상황.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어깨에서 다시 도로 뭐 바닥을 찍고 올라가진 않고요. 여기서 제가 볼 때 뭐 발바닥까지 아직 내려갈 일이 남아있다라고 저는 보는 사람인데. 네. 꼭 그렇게는 뭐 저처럼은 보지 않더라도 지금이 바닥이다. 그건 제가 볼 때 말이 안 되는 게 일단 2000년대의 부동산 거품은 사실은 그 막대한 가계부채를 그 기반으로 한 부동산 거품이거든요. 네. 뭐 얼마 전에 발표됐습니다만 지금 가계부채가 980조 원까지 찍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실제로 가계부채라고 해서 자영업자 부채 이런 것까지 합치면 뭐 거의 1100조 원을 넘어갈 텐데요. 네. 이런 빚이 잔뜩 있고 주택담보대출만 해도 400조 원이 넘는 상태에서 이게 전혀 해소가 되지 않았는데 이게 갑자기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찍고 오른다? 뭐 제가 보기엔 상상하기 좀 힘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선대인의 대인경제였습니다. 선대인 소장님, 네. 다음 주 금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